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만제로 디마켓 권다영입니다. 날씨는 푹푹 찌는데 시장은 춥습니다. 상승 종목 수가 450여 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 하루였습니다. 현선물 할 것 없이 외국인의 매도가 이어졌고요. 결국에는 종가에서 선물 외국인이 9천억 원 가량 매도하면서 시장을 많이 끌어내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오늘을 좀 매수 기회로 많이 보신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 개인들이 정말 많이 담았고요. 그동안 잘 갔던 전력 전선 관련된 종목들 개인들이 담아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과연 오늘 매수한 게 괜찮은 전략일지, 앞으로는 오늘 매수한 이런 종목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저희와 함께 투자 전략 세워보시죠. 저희 계속해서 시청자분들과 이벤트 하고 있습니다. 샵 9083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화면 캡처하시거나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선물도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불만제로 디마켓 지금 출발합니다. 마감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감딜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트럼프 나와 해리스 친환경 외친 바이든 계보 이을까라고 정해봤습니다. 오늘 친환경주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 이 부분은 FR 자산관리의 길건우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뵀는데 또 정치 얘기를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좀 하게 됐습니다. 네. 트럼프가 소위 총 맞고 되냐 마냐 했었는데 네. 해리스가 떠오르면서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 같아요. 일단 미국 대선과 관련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도 요즘 트럼프 관련주는 해리스 관련주는 움직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11월까지는 사실은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대선이 항상 시작되면은 사실은 이제 정책의 방향성이 항상 민주당과 공화당이 절대 똑같이 안 갑니다. 그렇죠. 네, 항상 이 삐딱선을 서로 타기 때문에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이제 반영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더군다나 더 웃긴 건 뭐냐면 누가 당선이 됐어요. 네. 그러면 거의 1년 동안은 그거 다 필요가 없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조금 선 반영되는 시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1차 토론 때는 항상 서로 싸우기 바쁘고요. 2차, 3차 때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사실 너무 한쪽 방향을 바라보는 거는 조금 피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이제 바이든과 트럼프가 싸울 때는 1차 토론 때까지만 해도 트럼프가 조금 우세한 정도였고요. 그다음에 피격 얘기 나오니까 거의 당선 확률이 거의 70%. 트럼프가 60%, 70% 정도까지 나오고 바이든은 20% 이하 정도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바이든이 수를 잘 둔 것 같습니다. 갑자기 나 빠질게 그러면 민주당을 위해서는 안 빠지겠다라고 하니까 해리스가 이제 갑자기 급부상을 하게 되고, 반대로 트럼프 입장에서는 해리스를 깔 수 있는 게 흔히 저희가 쉽게 얘기하는 깔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너무 대립돼요. 그 후보가. 그러다 보니까 하루 올라가면 하루 빠지고 하루 올라가면 하루 빠지고가 제가 볼 때는 거의 한 10월까지 계속 반복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만약에 이제 단기적으로 사실 대응하시는 분들은 이 흐름을 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내가 그걸 트레이딩을 단기적으로 못 따라간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얘네들이랑 상관없이 좀 빠져있는 다른 섹터들을 보시는 게 사실은 저는 맞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시장에서 우크라이나 관련주가 올랐다가 남북 경협주가 올랐다가 네. 마리아나 올랐다가, 사실 이 흐름을 쿵짝을 잘 맞춰서 가시지 않으면 손실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뉴스를 잘 봐야 하고 뉴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되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이야기해야 하는 게 인플레이션 감축법 IRR 아니겠습니까? 요 내용 좀 정리를 해주시고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 줄지도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해리스가 과거에 바이든이랑 대선 후보 경선할 때
둘 다 친환경에 대해서는 굉장히 셌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 자체가 친환경 쪽에 굉장히 많이 기울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심지어 그 저희가 IRA가 정말 많은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해리스는 그거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라고 얘기했을 정도로 친환경 쪽에 좀 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만약에 이제 해리스가 됐다, 민주당이 이겼다라고 하면은 크게 달라지는 건 없을 거예요. 친환경 쪽은 대표적인 게 이제 재생에너지 쪽이 태양광 풍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마 민주당이 재집권하게 되면 별 차이는 없을 것 같고 반대로 이제 트럼프가 네. 됐다, 공화당이 됐다라고 하면은 살짝 조금 늦어질 수는 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원래 그 태양광이랑 풍력 같은 경우가 주가가 조금 많이 빠졌던 게 네. 트럼프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만 나오면 쭉쭉쭉 빠집니다. 네. 근데 정확한 거는 뒤에서 제가 한 번 더 얘기를 드리겠지만 의외로 신재생에너지 쪽은 그렇게 많이 타격을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왜요? 왜냐면 트럼프 집권 당시에 어찌됐건 그때도 새로운 발전 프로젝트들이 계속 진행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풍력과 태양광은요. 트럼프 때도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맞아요. 그다음에 천연가스가 가장 많이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이쪽을 제재하는 건 쉽지는 않다. 이제 다만 전기차 쪽은 어찌됐건 제재는 조금 더 심해질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제 공통적으로 또 잘 갈 만한 거는 수소는 또 괜찮습니다. 수소요? 수소 쪽은 지금 민주당이건 공화당이건 크게 달라지는 건 없어요. 네. 근데 이제 뭐 천연가스는 또 반대. 석유랑 천연가스는 민주당은 신규는 위축될 거고 공화당은 늘어날 거고 석탄은 축소될 거고 유지될 거고 그다음에 세액공제 혜택 열심히 주던 거를 민주당은 그대로 유지지만 공화당은 반대할 거고 네. 그럼 여기에서 더하기 빼기가 있잖아요. 그럼 더하기 빼기를 보는 게 아니라 네. 그냥 동일한 데만 쳐다보는 겁니다. 그럼 재생에너지 쪽은 괜찮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트럼프 집권 당시에도 어찌됐건 발전을 많이 했었다라는 얘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수소도 괜찮고 그럼 차라리 11월까지 미친 듯이 둘이 싸울 거라면 그렇죠. 그리고 내 계좌가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면 결론은 손실이거든요. 네. 그러면 차라리 공통적인 재생에너지와 수소 쪽을 보자라는 관점입니다. 재생에너지라고 한다면 뭐 풍력, 태양광 이런 거를 보시는 걸 텐데 네. 태양광을 콕 집어서 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네.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은 뭐 사실 OCI 같은 경우는 차트 보시면 굉장히 답답할 거 다들 알고 계실 거고 아유, 풍력도 그래요. 그렇죠. 여기에 네. 폴리실리콘 이야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계속 지금 곤두박질 치고 네.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재생에너지도 두 개의 파트로 나눠서 본다면 태양광 쪽은 좀 어떻게 보세요? 자, 우선은 저는 둘 다 궤를 같이 한다라고 보는데 우선은 이제 태양광 쪽은 항상 원재료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폴리실리콘 원재료를 항상 이거 가격 때문에 조금 왔다 갔다 많이 했어요. 그다음에 중국이랑 항상 싸워야 됩니다. 그쵸. 그러면 이 상황에서 주가의 발목을 조금 많이 잡았어요. 수요가 네. 아무리 많더라도. 근데 최근에 태양광 쪽 행보를 보시면 미국 쪽에서 중국도 신재생도 열심히 때리고 있습니다. 풍력이나 태양광이나 열심히 때리는데 태양광이 사실 조금 더 심하게 때리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때 이걸 발맞추기 위해서 미국의 공장들을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고 아마 내년부터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을 할 거예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실적은 어찌됐건 중국계 떨어질 거면 우리나라 걸 채택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진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나쁘진 않고요. 다만 한 가지 걸림돌은 있습니다. 뭘까요? 트럼프가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사실은 관세를 고부과하는 게 중국만 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른 나라도 할 거다. 왜냐하면 지금 재정 지출 적자가 아마 트럼프가 되면 더 심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그 법인세 감면을 영구적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트럼프가 되면은 종합소득세나 우리나라 말로 다른 세법들까지도 손을 조금 댈 거예요. 그럼 재정 적자 지출 규모는 늘어날 거고 이걸 메꾸려면 결론은 딴 데서 세금을 거둬야 되기 해외에서 때문에 대고 와야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사실은 고부가 네. 중국보다는 덜하겠지만 고율의 관세를 좀 어느 정도는 감당을 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그래도 뭐 태양광 나쁘진 않다. 알겠습니다. 그럼 풍력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풍력도 요즘에는 뭐 해상 풍력이 있고 그리고 육상도 땅 있고. 위에서 하는 육상 네. 풍력도 있고 그런데 요즘 뭐 해상 풍력에 대해서 제가 뭐 이것저것 찾아보니까 금리가 높아서 이것도 좀 부담된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사실 풍력에 대해서는 뭐
차트 말씀하셨지만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 답답한 차트들 많거든요. 그럼 풍력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또 종목들은 어떤지도 리뷰를 해볼게요. 풍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육상과 해상이 있지만 네. 사실은 대부분 해상 쪽에 포커싱이 조금 더 맞춰져 있다라고 네. 보셔야 돼요. 근데 그 이유는 심플합니다. 땅이 한정적인데 육상보다는 해상이 어찌 됐건 네. 조금 더 공간이 넓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해상 쪽이 조금 더 부각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항상 발전이라는 거는 열이라는 것들을 항상 염두를 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열 관리를 어찌됐건 해야 된다라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런데 바다 쪽은 그게 조금 더 낮고요. 그다음에 이제 풍력이잖아요. 네. 그럼 바람의 질이 육지가 더 좋냐, 바다가 더 좋냐예요. 바다가 좋겠죠. 바다가 훨씬 더 좋은 네. 거죠.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는 그 바다에서도 고정식이냐, 부유식이냐가 있습니다. 고정식은 뭐냐면 연안에서 거의 100m를 넘지 않는 거리에 있다라고 하면 고정식이고요. 네. 100m가 넘는 거리에 있다라고 하면 부유식입니다. 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향후에는 부유식이 조금 더 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린 에너지로 어찌됐건 탄소를 많이 줄이려고 한다면 많이 해야 돼요. 네. 많이 해야 되는데 공간이 좁은데 육상도 좁아서 해상으로 갔는데 연안이 100m 인근이라고 하면 이 공간도 좁은 거예요. 왜냐하면 연안에 배들도 왔다 갔다 해야죠. 뭐 다른 일들도 해야죠 하는데 공간을 많이 차지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네. 부유식이 조금 더 혜택을 많이 볼 수도 있고요. 그럼 멀어지면은 해저 케이블도 많이 들어가겠네요. 그래서 해저 케이블 같은 기업들이 또 LS 네. 이런 데들이 또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 차트만 보고 따라가고 사실은 정책만 보고 그때그때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거는 사실은 손실을 조금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조금 확대해서 공부를 하시고 그러면 나중에는 이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겠구나. 근데 이런 방향인데 최근 들어서 주가가 외부적인 변수 때문에 조금 떨어졌네. 근데 실적은 앞으로 조금 살아날 기미가 보여. 그럼 그때를 노리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해상풍력 쪽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조금 투자하기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에 관해서는 어쨌든 미국 대선 11월까지는 계속 이럴 거란 말이죠. 그럼 매수기에는 더 어떻게 잡아야 되고 매도기에는 어떻게 잡아야 될지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신재생 쪽은 아까 저는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예를 들면 뭐 천연가스나 원자력이나 요런 전기차도 마찬가지고요. 요런 쪽은 사실은 반대되는 정책의 기조가 조금 많기 때문에 올랐다 내려갔다를 반복을 할 수 있으나 네. 신재생 쪽은 저는 여기에서는 조금 벗어날 수 있다라고 봐요. 아까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네. 트럼프 재임 기간에도 태양광과 풍력에 대한 설치는 줄지 높았다. 않았다. 그리고 태양광 풍력이 미국만 있지는 않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동남아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표 보시면은 네. 지금 딱 파란색 박스가 뭐냐면 네. 트럼프 재임 기간이에요. 네. 그럼 제일 왼쪽에 있는 게 풍력과 태양광이죠. 근데 지금 꾸준하게 늘었죠. 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빠졌고요. 가스로 인한 발전만 또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건 신재생 쪽은 풍력과 태양광이 크게 트럼프가 되더라도 크게 영향을 안 받을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저는 접근하는 게 맞고 최근에 또 유럽 쪽을 바라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신규 프로젝트들 굉장히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설치도 많이 되고 있고요. 네. 플러스 알파로 하반기 때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유럽 쪽은 이미 선제적으로 낮추기 시작을 했어요. 최근에 유럽 쪽에서 왜 신규 프로젝트가 진행이 많이 되냐라고 본다라고 하면 태양광도 마찬가지고 풍력도 마찬가지고 초기에 들어가는 돈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모두 본인 자본으로 하는 게 아니라 차익 빌려와야 돼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금리가 높은 시기에는 못 하는데 유럽이 선제적으로 조금 낮췄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이 하반기 9월에 만약에 낮추기 시작하면 내년에 낮추는 기대감까지 또 가져올 거예요. 그렇죠. 그럼 투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러면 최근 들어서 너무 누워있던 애들이 신규 수주에 대한 것들도 나오고 내년, 내후년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 주가는 잘 갈 거예요. 그래서 조금 길게 저는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신재생 에너지에서 어떤 종목 가장 탑픽으로 보고 계실까요? 저는 이제 SK 오션 플랜트가 그래도 조금 더 낫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고요. SK 오션 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 고정식 하부 구조물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1등 사업자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서 어찌됐건
그 최근에 뭐 거의 4천억 수주 소식도 들렸죠. 그래서 실적도 어느 정도 이제 차여가는 구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 쪽에서도 어찌됐건 신재생 쪽은 타격이 덜하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SK 오션플랜트 입장에서도 저는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육상에서 해상 넘어가고 해상에서 고정식에서 부유식 넘어가는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SK 오션플랜트가 지금 부유식 쪽에서 좀 승기를 빨리 잡기 위해서 세계 최대 부유식 지금 공장 지금 신설을 하고 있거든요. 네. 빠르면 26년도부터는 이제 공장 돌아가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부터는 수주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뭐 현재는 이제 그 고정식에 대한 게 전 세계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한 80% 정도가 고정식인데 내년부터는 이 비율이 조금씩 줄어들면서 부유식이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수혜를 조금 SK 오션플랜트가 조금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오늘 차트를 보시더라도 네. 오늘 다 빠졌잖아요. 네. 오른 종목이 없죠. 심지어 뭐 SK 하이닉스는 호실적임에도 불구하고 실적 확인하고 난 판다. 막 8%대 빠졌거든요. 네. 근데 이제 SK 오션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조금 최근 들어서 많이 빠져 있었고 저점을 조금 다져가는 구간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외국인과 기관들이 야금야금 그래도 사고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저는 하반기가 가장 기대되는 풍력주가 SK 오션플랜트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탑픽으로 SK 오션플랜트 들어봤고요.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현대차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네. 2분기 영업이익 4조 2,791억 원으로 전년 대비는 소폭 늘었고요. 일단 분기 최대 실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수급을 열어보니까 아시겠지만 밸류업으로 기관들이 현대차를 계속 담다가 요즘에 또 자동차주를 팔기 시작했어요. 뭐 외국인이고 기관이고 좀 팔아가는 시점에서 차트도 역시나 좀 하락하고 있는 시점이었고 눈높이는 높아졌고 그 눈높이를 맞추기는 했는데 과연 현대차의 앞으로의 뭐 주가는 어떻게 갈까요? 근데 이게 제가 아까 그 트럼프 때 관세 얘기 잠깐 했었잖아요. 현대차에도 영향이 있죠. 저는 자동차의 영향이 가장 크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그게 현재 주가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주가가 또 2.7% 정도 빠지면서 121선까지 깨버렸거든요. 네. 그런데 실적이 좋은데 깨졌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떤 구간이냐를 이제 저희가 한번 가늠을 해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정치적인 이슈가 훨씬 더 센 구간이다. 그러면 이 아직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조금 더 조정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네. 반대로 현대차가 실적이 크게 망가질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면 바닥만 잡아지는 시기가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조금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충분히 저가 배수로 접근을 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네. 조금 구간적인 대응과 뉴스에 따른 대응이 조금 필요한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현대차 실적에 대해서 대부분 기대가 높았는데 그래도 그 기대치를 부합하는 실적을 내놨습니다. 근데 요즘 장이 하이닉스를 보셔서도 알겠지만 호실적 확인했어 하고 우르르 파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차트 보시고 대응하셔야 할 것 같고요. 차트가 만약에 바닥을 다져간다면 그때는 좀 더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코멘트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FR자산관리의 길건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급등락 종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영 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감딜 급등락의 김주영입니다. 오늘 시장 잠밤에 이 빅테크 기업들의 급락 또 실적 영향들 받아가면서 시장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 800 지지선이 무너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와중에 힘을 내줬던 종목들 어떤 것들인지 같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5위 살펴보면요. 예스24 올라왔습니다. 이 Q10 사태 계속해서 확산이 되는 모습이죠. 정산 지연이 되면서 개인 소비자까지 영향을 받아가는 모습인데요. 이 6, 7월 정상금만 해도 1,000억 원에 육박한다라고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영향 받아가면서 어제 예스24 반사이익 볼 수 있다라고 전망하면서 매수세가 들어왔는데요. 오늘 16% 급등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4위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Q10 사태 영향 받아갔던 종목인데요. 플레이디 28% 급등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반사이익 수혜를 가장 볼 수 있는 종목 네이버라고 증권가에서 꼽으면서 관련주인 플레이디부터 EM텍, MBT까지 오늘 강세 흐름 이어갔던 모습이고요. 플레이디가 가장 강한 탄력 받아가면서 급등했던 모습입니다. 3위 살펴보겠습니다.
퀀타 매트릭스 올라왔습니다. 이 퀀타 매트릭스 서울대와 협력을 해서 미생물 검사 솔루션 개발을 했고 이 부분이 이 네이처에 게재가 됐다라는 소식들 전해지면서 오늘 상한가 터치를 했는데요. 이 부분 계속해서 좀 기대감 모아갔던 모습입니다. 6거래일 연속 강세 이어갔습니다. 2위 살펴보겠습니다. 2위는 셀리드 올라왔습니다. 전일 급등 종목에서도 정리해드렸는데요. 이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에 사용된 기술, 미국과 러시아에서 특허 출원 완료했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기대감 계속해서 모아갔습니다. 3일 연속 상한가 기록을 했고요. 오늘 역시나 급등했던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1위 살펴보겠습니다. SG 올라왔습니다. 어제 사실 재건주들 좀 부진했던 모습인데요. 오늘 다시 한번 살아난 모습입니다. 이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 중국을 방문 중이죠. 중국 외교부 측에서 우크라이나 이 러시아와 협상 계속 원하고 있고 또 준비 중이다라는 소식들 나오면서 오늘 영향 받아갔습니다. 재건주들 흐름 강세 흐름 보였고요. SG 특히나 상승 탄력 받아가면서 오늘 상한가 기록했던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급등 종목 정리해드렸고요. 오늘 하락했던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5위 SK 하이닉스 올라왔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를 했죠. 호실적 기록을 했지만 시장의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했던 모습입니다. 또 간밤에 이 빅테크 기업들의 급락들도 영향을 받아갔던 모습인데요. 오늘 8% 넘게 매도세 나오면서 크게 밀렸던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4위 살펴보겠습니다. 세경 하이테크 올라왔습니다. 메리츠 증권 측에서 이 폴더블 신작에 대한 수요 둔화할 것이다라고 보면서 2024년 예상 영업이익 24% 하향 조정한다라고 밝히면서 오늘 매도세가 짙게 나왔던 모습인데요. 10% 넘게 밀리면서 마감했던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3위도 살펴보겠습니다. 두산 올라왔습니다. 최근에 지배구조 개편한다라는 계획들 좀 발표를 했었는데요. 전일 금융감독원 측에서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를 했다라고 공시가 나오면서 오늘 두산 그룹주들 영향 받아갔습니다. 두산이 가장 크게 밀렸던 모습이고요. 그밖에 두산 로보틱스, 두산 밥캐까지 약세 흐름 이어갔습니다. 2위 살펴보겠습니다. SOS랩 확인됩니다. 간밤에 테슬라 같은 경우 12% 넘게 밀렸습니다. SOS랩 관련주로 좀 묶이기도 했었고요. 또 자율주행 라이더 관련주로 좀 부각이 됐었는데요. 오늘 영향 받아가면서 13% 넘게 밀렸던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1위 살펴보겠습니다. LS 일렉트릭 올라왔습니다. 오늘 LS 일렉트릭 2분기 실적 발표를 했죠. 숫자상으로는 호실적 기록을 했지만요. 역시나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HD 현대 일렉트릭 실적 발표를 하면서 재룡 전기부터 굉장히 급등 흐름을 좀 보였었는데 오늘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급락했던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17% 넘게 밀렸던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급등락 종목들 정리해드렸고요. 시청자 이벤트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샵 9083번으로 지금 시청하고 계신 화면과 함께 응원 메시지 보내주시면요.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김주영이었습니다. 네, 앵커의 산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락하는 장에서 바닥을 찍고 올라온 게 2차 전지 관련주입니다.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두 종목 모두 52주 신저가 찍고 오늘 같은 장에서 어쨌든 올라왔습니다. 하루 종일 좀 변동성을 보여줬는데요. 뉴스들 쭉 살펴보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의 IR에서 나온 내용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연매출 목표 20% 역성장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역성장할 거다, 이미 바닥 확인했다라고 해석한 걸까요? 주가는 장중에 큰 변동성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락하다가 결국에는 두 종목 모두 3%가량 상승하면서 마감을 짓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2차 전지도 한번 공부할 타이밍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2차 전지와 관련해서 이야기 좀 더 나눠볼 텐데요.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부터 살펴보시면요. 장중에 31만 원 선까지 떨어졌다가 결국에는 33만 원 선에서 거래를 마감 짓기도 했습니다. 삼성 SDI도 같은 흐름을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그렇다면 2차 전지 쪽에서 어떤 부분을 보면 좋을까? 또 배터리와 관련돼서 어떤 부분을 좋을까 해서 찾아봤는데 테슬라 배터리데이에서 나온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테슬라 배터리데이에서 건식 전극 공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건식 전극 공정이라는 게 배터리의 성능이 더 높아지는 거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뒤에서 살펴볼 텐데요. 이 습식 전극 공정에 비해서 효율적인데 일단 테슬라는 은근만 건식 전극이 적용이 됐기 때문에 반쪽짜리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때문에 계속해서 건식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이 건식 전극 공정이란 게 뭔지 살펴보시죠. 일단 배터리 제조 공정을 살펴보면 4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이 전극 공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전극 공정이 중요한 이유는 배터리의 성능과 그 시간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고품질의 전극을 생산한 것이 배터리의 효율성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음극과 양극을 결정하고 그것을 확인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전극 공정이 습식과 건식으로 나뉩니다. 어떤 부분이 다른지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식 공정 같은 경우는 건조 공정이 없다라는 겁니다. 구리 포일이나 알루미늄 포일 집 전체에 바로 코팅하는 방식을 가져가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이 30%가량 좋다고 하고요. 건조에 필요한 면적도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고 여기에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높다고 합니다. 만드는 데도 쉽고 에너지 밀도도 높기 때문에 건식 공정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이 건식과 관련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지금 파일럿 생산 라인 완공을 할 거라고 하고요. 28년에는 건식 전극 공정 상용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PNT입니다. PNT 같은 경우는 건식 전극 공정용 장비 공급 계약을 테슬라에 했습니다. CIS 같은 경우도 건식 공정 장비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윤성 FC도 관련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2차 전지 내에서도 섹터가 많이 나뉩니다. 그 중에서 어떤 섹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수익률이 차이가 나는 경우들이 있을 텐데요. 2차 전지가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는 그런 시점이 된다면 아마 섹터별로 많이 달라질 텐데 그때 건식 부분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2차 전지와 관련된 이야기 정리해봤습니다. 네, 시간의 거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타임어택 MHB 엠비스트의 김성훈 이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굉장히 오랜만에 뵀어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 시간의 거래에서 어떤 종목들 움직이고 있는지부터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어떠세요? 네, 일단 뭐 시간의 특징상 일단 테마성을 움직이는 종목들의 시세가 좀 움직이고 있는데 네. 일단 우성 첨단 소재라는 종목이 현재 시간에서 3.7%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해리스 테마주로 분류가 됐었죠. 바로 이제 대마 관련주로 이제 엮이면서 바닥에서 1,500원대에서 무려 2,200원까지 단기간에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오늘도 장중에 보시게 되면은 무려 17%까지 급등했다가 윗꼬리를 이제 달았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이 테마가 끝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에서 3.4% 이제 급등세를 한 번 더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테마라는 것이 아시겠지만은 이것들이 단기간에 이제 급등이 나오게 된다면 언제든지 급락한 흐름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한 추격 매수는 역시나 좀 자제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성 첨단 소재는 진짜 매일매일 시세 체크를 하지 않고 뭐 계속 주식창 들여다보시지 않으면 참 힘들 종목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지금 상승률 상위 살펴보니까요.
뭐 화일약품 같은 종목들도 좀 거래량이 붙는 것 같고요. EM넷도 거래량 붙는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현대 에버다임을 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재건과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상당히 좀 시세를 냈습니다. 물론 이제 SG 같은 경우는 이제 상한가에 들어가면서 시간에서도 상한가를 현재까지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만은 현대 에버다임 같은 종목의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 무려 한 26%까지 급등세를 보이고다가 갑작스럽게 급락이 나왔었죠. 그러면서 강한 윗꼬리를 만들어내면서 시세의 그 끝을 조심스럽게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대건 테마가 생각보다 시작한 지가 좀 됐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이 대장주와 이 후발주 간의 이런 시세 차이가 조금씩 나타날 때는 그 어떤 테마의 어떤 시세 역시도 조금씩 그 힘을 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SG의 경우에는 내일 한 번 더 갭상승 이후에 좀 더 시세를 이어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후발주들의 시세가 약해진다는 것을 봤을 때는 SG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도 내일부터는 적극적 차익 실현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재건주 관련해서 조금만 더 여쭤보면 사실 재건주 어쨌든 뭐 트럼프가 한마디 이야기하면 또 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셔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SG를 제외한 다른 종목을 가져가고 계신 분들도 똑같은 투자 전략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SG가 뭐 지금 1,400원대에서 2,800원까지 이제 단기간에 이제 올라온 상황이고요. 물론 뉴스는 앞으로도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어떤 당선 가능성에 대해서 최근에 좀 불거졌습니다만은 이 해리스 부통령 역시도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미국 내에서도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이 빠르게 올라오면서 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의 어떻게 보면 지지율일까요? 여론조사의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단순하게 이런 어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어떤 뭐 종전에 관련된 발언만 가지고서 이런 재건 관련된 종목들이 시세를 계속적으로 이어가기는 상당히 좀 쉽지는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눌렸다가 다시 갈 수는 있겠지만은 일단 지금 같은 경우는 누구나 한 번쯤은 팔고 가고 싶다. 다시 한번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저 아무래도 이런 대선 테마 관련된 미국 대선 테마 관련된 종목들은 진짜 대응을 빨리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산 네트워크스가 지금 시간외에서 2%가량 오르면서 거래량이 조금 붙는 것 같아요. 다산 네트워크스 오늘 차트도 열어보니까 좀 윗골이 길게 달리면서 양봉으로 마감을 짓기는 했는데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보세요? 네, 다산 네트워크스 역시 또 이제 뒤늦게 재건 테마주로 조금 엮이는 일단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이제 대장주가 가게 되면은 저 SG라는 종목이 저렇게 올라갔는데 저 종목을 어떻게 사지라고 하면서 네. 야, 못 오른 재건 테마주가 또 무엇이 있지라고 찾아보다가 이제는 소위 말해서 변두리 종목이라고 하죠. 네. 삼동주까지 가다 보니까 이제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종목까지도 이제 시장이 쳐다보게 되는데요. 역시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들의 시세 역시도 길게 가기보다는 워낙에 좀 장중의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단기 매매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덕전자와 야스 같은 종목들도 뭐 큰 폭은 아닙니다. 1%가량 조금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대덕전자 살펴보니까 1.3%대 강세 지금 시간 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종목이 반짝 올랐다가 좀 내려오고 뭐 차트가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떠세요? 일단 뭐 대덕전자를 비롯해서 심텍 대표적인 어떤 기판 관련된 종목들 상당히 좀 좋지 못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렇게 되면 또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그쵸. 같은데요. 오늘 하이닉스가 정말 엄청나게 뭐 거의 말이 안 되는. 그렇죠. 급락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네. 네. 호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3분기 가이던스 역시도 좀 괜찮게 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미국 시장의 어떤 흐름에서 벗어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급락한 흐름이 나왔는데요. 자, 역시나 이렇게 되면은 뭐 반도체,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전반적인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지금의 조정을 이용해서 우리가 뭐 시간외가 됐든 아니면 내일 장중이 됐든 매수로 접근을 해보시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일단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뭐 접근을 해보실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어떤 매수의 접근이 전고점을 다시 한번 경신을 하겠다는 어떤 그런 어떤 높은
뭐랄까요? 그런 어떤 목표가를 잡고 가시는 것보다는 단기로 말 그대로 리바운딩, 되돌림 파동을 어떤 그런 먹겠다. 한 그 정도로 좀 제한적인 어떤 반등을 염두에 두시고 접근해 보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를 말씀드리겠고 그 네. 얘기는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를 하자면은 기존에 물려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인데 최근에 오늘 급락 때 만약에 못 파신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이제 되돌림 파동이 나올 때는 혹시나 네. 좀 물량을 줄이시거나 차익 실현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 그래도 지금 IT 좀 궁금했었는데 속 시원하게 좀 답변을 주셨습니다. 하락하는 종목도 보니까 현대약품과 국제약품이 나란히 1%대 소폭이지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 같은 경우 또 바이오주가 한 바퀴 슉 돌았잖아요. 그러면서 이 바이오주를 지금 돌았을 때 팔아야 돼 말아야 돼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바이오주도 전반적으로 좀 훑어볼까요? 네, 일단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뭐 화일약품, 국제약품 이런 종목들의 경우에는 최근에 코로나가 다시금 좀 재유행을 한다는 뉴스가 많아졌대요. 있더라고요. 네. 제 주변에 아직까지는 뭐 없는 것 같은데 전 세계적으로 약간 좀 변이에 대한 부분들이 유행을 한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또 마침 또 최근에 또 바이오 섹터의 어떤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거든요. 뉴스가 꽤 많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화일약품, 국제약품 같은 그런 대표적인 과거에 한번 코로나 때가 있었을 때 좀 유행했었던 그런 테마주들이 다시 한번 좀 시세를 내는 어떤 그런 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잘 아시죠? 코로나가 이제 다시는 우리의 어떤 삶을 갖다가 다시는 이전만큼 봉쇄를 하지는 않겠다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말 그대로 단기 테마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보고 있고요. 네. 저는 오히려 이 바이오 하면 저는 알테오젠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알테오젠 모두가 다 아는 바이오 대장주입니다. 근데 오늘 네. 무려 9.5% 급락이 나왔어요. 뉴스 없이 오르고 뉴스 뭐가 더 진행됐다고 하지도 네. 않는데 그냥 막 움직여요. 네, 맞습니다. 어제 신고가가 났거든요. 근데 그러니까요. 어제 신고가가 났었던 이유를 좀 알아보니까 좀 많은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 알테오젠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기대를 하는 것이 추가적인 라이센스하고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인데 이 대표님께서 비행기를 못 탔다, 출국을 했다라는 또 그런 루머가 또 돌았나 봐요. 근데 이런 얘기가 2015년도에 한창 바이로메드라는 종목이 한창 있었을 때도 무서운 종목이 맞습니다. 그때도 바이로메드라는 종목이 한창 이런 시세를 냈을 때도 그 대표가 비행기를 탔네 마네 하면서 주가가 만났네 아니네. 네, 그런 들썩이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이 딱 그런 데자뷰였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알테오젠이 바이로메드처럼 된다는 뜻은 절대로 아니고요. 단순히 비교는 당연히 어렵겠죠. 하지만 그만큼 모두의 관심과 시선이 이 종목에 몰려 있다라는 것을 본다라면은 소위 말해서 이제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많이 좀 몰려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물론 좋은 재료가 나온다면 그에 합당한 시세가 나올 수 있겠지만 만약에 좋은 재료가 적당한 타이밍에 나오지 못한다라면은 최근에 어떤 심리 자체가 좋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주가는 흘러내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좀 위에서 좀 높은 가격에서 어제 들어가신 분들의 경우에는 약간의 리스크 관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바이오주는 잘못하다가는 사실 이렇게 물리고 또 물타기 하다 또 물리고 이런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진짜로 대응을 잘 해야 하는 영역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좀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보니까 삼성중공업도 지금 네. 시간외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뭐 게임주들도 요즘 시간에서 좀 거래가 되는 것 같아요. 위메이드 같은 종목들도 움직이고 있고 오랜만에 보는 KM 같은 종목들도 좀 상승하고 있는데 어떤 종목 하나 더 보면 좋을까요? 네, 삼성중공업 볼까요? 네. 오늘 조선주들이 엄청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대부분의 종목들이 소위 세론이 나왔거든요. 어제는 HD 현대일렉트릭이죠. 상당히 좋은 실적을 발표했는데 오늘 LS 일렉트릭 급락한 흐름이 나왔고요. 그리고 방산주들은 아직 실적을 발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급락한 흐름이 나왔고요. 화장품, 음식료 등등 상반기에 시장을 주도했었던 대표적인 종목들과 섹터들에서 급락한 흐름이 나왔는데 유일하게 버텼던 섹터가 바로 조선입니다. 조선이 호실적을 발표를 하고 한 번 더 세론에 대한 어떤 움직임이 나올락 말락 하다가 다시금 버티면서 마감을 했어요. 근데 오늘 HD 한국조선을 향해 컨콜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시작이다. 회사 측에서 이제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물론 이제 최근에 주가의 시세를 놓고 본다라면은 오늘의 어떤 좋은 호실적을 가지고서 주가 올랐습니다만
회사 측에서 이제 시작이다라는 자신감을 보였던 만큼 향후에도 물론 지금 미국 시장도 흔들리고 있고 지금도 심리 자체가 좋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주가가 흔들리고 심리가 흔들 때마다 조선주들의 경우에는 하반기에 새로운 주도 섹터 중에 하나로서 여러분들이 꼭 가져가셔야 될 섹터 중에 하나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간의 거래 알아봤습니다. 김성훈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내일장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장바구니는 스탁솔루션의 이슬이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앞에서도 방금 이야기를 했는데 조선주들이 좀 실적을 많이 발표했어요. IR도 있었고 그래서 오늘 좀 조선주를 가져오셨다고 하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그 조선주는 뭐 사실 내일뿐이 아니고 계속해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워낙에 그 신조선까지도 계속 이제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 이거 너무 많이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뭐 이거 외에도 지금 수주가 계속해서 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속적인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이게 정책 모멘텀이랑도 좀 엮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뭐 트럼프가 이제 지지율이 올라가거나 당선이 좀 유력해진다라고 하면은 이 조선업이 또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뭐 해리스가 만에 하나 이제 당선이 되더라도 그렇게 크게 이제 뭔가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지는 않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 이유는 뭐냐면 사실 바이든 행정부부터 이제 사실 중국의 어떠한 그런 불공정 관행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좀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찌됐든 뭐 바이오 쪽도 그렇고 조선 쪽도 그렇고 미국의 중국 견제는 계속해서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런 측면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그 바이든이 됐을 그 이제 트럼프가 됐을 경우에 훨씬 더 이제 견제를 좀 더 강하게 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적인 모멘텀이 좀 더 이렇게 강하게 붙여준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이제 장기적인 어떠한 좀 상승이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특히나 이제 그 조선업을 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우리나라의 또 반사이익이 좀 기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이 조선업에서 사실 1위와 2위를 계속해서 좀 다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지금 이제 미국 쪽에서 관세 폭탄을 때리게 되면 결국에 이제 그 외에 우방 국가들이 좀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제일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최근에 뉴스 보면 우려감들도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중국과 우리나라의 주 선종이 좀 다르기 때문에 뭐 미국이 중국을 견제한다라고 해서 그게 직접적으로 이제 우리 국내 조선 기업들의 수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이제 우려감들도 있는데 저는 사실 이거를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주 선종이 컨테이너선 쪽이다라고 한다면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사실 LNG 쪽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트럼프 수혜를 기대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LNG 선에 대한 이런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네.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너지 비용 절감 정책을 항상 이제 추구를 하는 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친환경 쪽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기존에 이제 사용하는 뭐 석탄이라든지 화학연료에 대한 투자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LNG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거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수주 발주로 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이 조선업의 이제 호황이 이제 굉장히 좀 장기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에 따라서 지금 단기가 아니라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실적도 너무 지금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런 정책적인 모멘텀까지 붙여준다라고 한다면 결국에 여기서 지금 수급만 조금만 더 붙여주면 이제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도 지속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중공업이 마감하고 나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1,300억 원대로 10년 만에 1,000억 원대를 달성을 했다라고 하고요. 다른 조선주들도 실적을 발표하고 IR을 했는데 뭐 이번 실적 좋은 것도 좋은 거지만 계속해서 좋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E3 전문가께서도 실적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어요. 조금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것도 긍정적이고 차트도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사실 조선주를 매수하시는 분들이 조선 기자재도 같이 보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조선 기자재가 조금 더 가볍게 움직이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조선 기자재는 어떻게 보면 좋을까 궁금하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근데 사실 기자재가 가려면은 네. 이게 본체가 좀 가야 된다라고 봐요. 결국에 이제 자동차주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완성체가 가야지 부품주가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대장격은 무조건 이런 완성 배업체에서 좀 나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조선 3사를 먼저 보시고 이제 짧게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기자재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상 이제 어떠한 그런 큰 방향성은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제 좀 변동성 있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기자재 쪽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투자 전략이 내가 어느 쪽에 좀 맞춰져 있냐에 따라서 좀 다르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좀 중장기적으로 난 좀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제 3사 쪽이 좀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네.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짧게 난 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기자재 쪽도 한번 좀 같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붙여서 저 해양 플랜트 관련해서도 요즘 뭐 뉴스가 조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해양 플랜트에 대해서도 뭐 실적이 이렇네 저렇네 말이 많은데 해양 플랜트 쪽으로도 좀 괜찮게 보세요. 어떠세요? 일단 해양 플랜트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또 실적에서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HD 현대중공업이 전체적으로 이제 실적이 좀 좋게는 나왔습니다만은 해양 플랜트 쪽이 조금 그 영업이익이 좀 부진한 편입니다. 까먹었죠. 네. 그래서 이제 다만 이제 좀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도 다른 부분에서 선박 쪽에서 좀 많이 좀 잘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상세를 했습니다만 플랜트 쪽은 아무래도 당분간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다만 이제 조선업들 관련해서 보면은 해양 플랜트에 대한 비중이 그렇게 큰 기업들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네. 뭐 크게 영향은 많이 좀 없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양 플랜트도 들어봤고 HD 한국조선해양 차트 열어보시면 많이 올라온 거 다들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그저께였죠. 신고가 쓰고 오늘은 좀 조정이 나온 상황인데 사실 오늘 하이닉스를 경험하신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이렇게 호실적인데 뭐 10% 가까이 빼? 호실적이어도 이거 괜찮은 거야? 라고 차트상에서 사실 이제는 매도하고 싶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기는 네. 하거든요. 좀 부담스러운 구간에 들어온 것 같기는 한데 매수는 좀 매수 기회는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일단 한번 어디까지 더 치고 내려갈지는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올라온 거에 비하면 이 정도 조정은 좀 당연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제 아무리 주식이 좋아도 계속해서 상승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제 꺾이는 시기는 오는데 지금 1차적으로 우선은 한번 좀 온 게 아닌가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일단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했을 때는 굉장히 좀 잘 갔었잖아요. 근데 이제 하이닉스는 왜 이러지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 사실 요즘에 이런 이제 HBM 관련주들도 마찬가지고 AI 반도체 관련주들에 대한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사실 기대감만으로 뭐 실적이 안 좋아도 그냥 계속해서 상승이 나왔었다라고 한다면 네. 최근에는 이제 1분기 실적이 너무 좋게 나오니까 2분기는 더 잘 나오지 않을까? 뭐 3분기까지 이렇게 지금 기대 심리가 굉장히 좀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사실
당시 영업이익이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이제 서프라이즈로 나왔었고 사실 이제 하이닉스도 숫자만 보면 좋습니다. 뭐 전분기 대비해서도 뭐 역대 이제 최대 이제 영업이익 나왔고 이제 매출액도 마찬가지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시장이 예상했던 거랑 그렇게 좀 크게 차이가 없었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이 어떠한 주가상의 좀 차이를 못 만들어낸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우선 이건 이제 국내 증시뿐만이 아니라 사실 미국이랑도 좀 연관을 지어서 볼 수 있는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알파벳도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실적이었죠. 근데 사실 숫자만 놓고 보면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네, 매출액도 그렇고. 근데 문제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준이 많이 높아져 있다라는 높이가 거고. 너무 네. 뒤에 붙었죠. 네, 근데 사실 모든 산업이든지 간에 사실 그 매 분기마다 계속 최대 실적을 갱신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건강한 조정 시기가 왔다 이렇게 보고 있고, 다만 이제 AI 산업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밝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추가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좀 보게 되면은 다시 한번 우상향 곡선을 좀 그릴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오늘 하이닉스 보시면 한 19만 원대에 지금 네, 마감을 했는데 이게 지금 지지선이 안 잡혀요. 만약에 19만 원 이하대로 떨어지면은 추가적으로 한 16만 원대까지도 좀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하이닉스를 난 좀 길게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디가 지금 바닥인지 사실상 잘 모르기 때문에 내려올 때마다 조금씩 이제 비중을 분할하셔가지고 이런 이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시총 2위 종목이 이렇게 후루룩 무너지니까 관심도가 확실히 높은 것 같아요. 조선주로 돌아와서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건 조선주를 사실 하루 이틀 보고 사는 섹터 자체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더 길게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중장기의 기간을 어느 정도로 잡으면 좋을까요? 우선은 인제 시작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쵸. 이제 슈퍼사이클이 그렇게 되면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적어도 이제 올해 하반기 그리고 이제 내년까지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사실 이제 수주 발주는 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 이제 그 미국의 이제 대선을 이제 기점으로 해서 미중 갈등은 계속 심화가 될 수밖에 없고요. 예, 이렇게 되면은 항상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좀 수주량이 많이 좀 늘어났었습니다. 과거에도.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실적은 하반기까지 지속적으로 좀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짧게는 올해 이제 연말까지, 네, 그리고 길게는 이제 내년 한 초반까지는 이 분위기 좀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우선은 이제 또 그것도 중요합니다. 뭐 트럼프랑 해리스랑 누가 되느냐. 뭐 11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정말로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이제 주가는 좋을 수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연말까지라고 저는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중기 관점에서는 6개월 정도 그리고 뭐 장기적으로 보신다라고 하면은 내년 초까지 좀 이어갈 수 있다라는 점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트럼프 없었으면 우리 저 주식 방송하면서 무슨 얘기했을까 싶습니다. 정말 모든 섹터에 미국 대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일단 그렇다면 조선주에서 탑픽으로 보고 계신 종목 어떤 걸까요? 네, 하나오션이라는 종목이고요. 네. 사실 이 종목이 그 조선 3사에 비하면 굉장히 좀 못 갔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근데 오히려 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뭐 심리적인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뭐 삼성중공업 실적 좋은 거 알고 다 뭐 알고 계시겠지만 들어가기 약간은 좀 부담스러운 자리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오션을 좀 보시는 게 나으실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 과거에 이제 수주가 조금 많이 부진했었습니다. 경쟁사 대비해서. 근데 그만큼 이제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 도크 슬롯에 대한 여유가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배를 만들 수 있는 어떠한 그런 공간을 많이 좀 확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맞춰서 7월 1일에 또 수주 공시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중동에 이제 그 LNG선 4척 그리고 VLCC 4척 해서 한 8척 정도 건조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규모적으로 보면 이게 지금 2조 원대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주권에서는 이제 조선사 수주권에서 가장 큰 규모를 또 차지했기 때문에 사실상 대장은 얼마든지 좀 추후에 바뀔 수도 있다라는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미국의 MRO 사업에 대한 진출 기대감도 있습니다. MRO라는 거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뭐 배를 제조를 했으면 유지랑 보수도 좀 같이 해야 되죠. 이 전반적인 시스템을 좀 얘기하는 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조선 기술이 우리나라랑 중국보다는 좀 상당히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MRO 쪽을 좀 외주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사실 이걸 중국에 또 줄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국내 조선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 여기에 가장 먼저 진출한 게 지금 HD 현대중공업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 미국 내에 이제 현지 조선소를
가지고 있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네. 근데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필리조선소를 또 인수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판세는 어느 정도 이제 나중에 또 뒤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현재 관점에서 봤을 때는 현지에서 조선소를 좀 보유를 하고 있는 하나오션이 훨씬 더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화오션도 내일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2시에 실적 발표하고요. 차트 열어보시면 알겠지만 조선주 중에서 아직까지는 좀 불이 덜 붙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한화오션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탁솔루션의 이슬이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정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장바구니 일정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정 확인해 보면요. 현지 시간 26일 파리 올림픽이 개막을 합니다. 올림픽 수혜주로 디스플레이, 치킨, 맥주 등 많은 것들이 꼽혀왔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 제주 맥주, 롯데칠성, 강세 흐름 좀 이어갔습니다. 관련 수혜주들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일정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26일 PC 물가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5월 대비해서 0.1% 증가, 또 YOY로는 2.5% 증가할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7월에 금리 인하할 것이다 이런 소식들도 시장에 나오고 있는데 관련해서 지표들 당연히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일정 살펴보면요. 미국에서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 소비재 기업인 이 3M, 또 글로벌 이커머스 기업이죠. 이베이의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고요. 또 국내에서도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 많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방금 전 실적 발표했던 현대차 같은 경우는 분기 최대 실적 기록을 했는데요. 기아 역시나 그 흐름 이어갈 것이다라고 시장에선 전망하고 있고요. 그 밖에 현대모비스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이 부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바구니 일정 정리해드렸습니다. 일본 시장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3% 넘게 빠지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아시아 시장 전반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투자 전략 잘 갖고 오겠습니다.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